안녕하십니까. 공기맘 엄마, 공기 엄마 공부하고 기도하는 엄마 케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은 엄마들 오늘은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거, 우리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성, 그다음에 도와주는 모임, 서포트하는 모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50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내가 20대 뭐 이렇게 보면은 멋있는 남자가 되게 좋았어요. 뭐 영화배우, 뭐 청소년 때도 그렇지. 막 멋있는 연예인도 좋고 멋있는 남자가 눈에 보이고 뭐 코를 떼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내가 내 눈에는. 그랬는데 30대쯤 뭐 20대 초반 되고 이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선배들 중에 여자 선배가 있고 남자 선배가 있으면 항상 남자 선배들은 이렇게 뭐 멋있다. 이건 진짜 정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얘기를 보면 우리 선배들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서 집이 제주도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대학원을 부산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제주도에서 학위를 하신다고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 그게 90년도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저 한국에서 안 살지만 뭐 듣기로는 뭐 이게 비행기 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싸게도 구입하고 뭐 그런다고 했었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그 당시 90년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주도에서 그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 부산으로 오고 그다음에 그때 애들도 있었고 또 일도 하셨어요. 그분이 계셨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가 그때 그분이 참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미스였지 그때는. 그래서 그분이 혼자 이렇게 있으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제 롤 모델이에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왜?"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드셨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자기한테 너무 이렇게 기운이 되고 너무 이렇게 더한 어떠한 칭찬보다도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지금 어디선가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 선생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저희 선배시죠 정말. 앞길을 먼저 가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20대 후반 정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선배님들 보면 정말 멋있다. 근데 그때 인제 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근데 인제 그때도 그렇고 인제 30 대도 그러면 제 안에 인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셈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셈나는 거. 그러니까는 다른 집 엄마들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다른 집 엄마들 보면은 저 엄마는 뭔가 자기를 커리어를 하고 하는데 남편 잘 만나 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 인제 대학원 다녔을 때 대학원 동기 중에 어떤 언니가 계셨는데 애 둘인 엄마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셨어. 뭐 잘 됐나 봐.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 그래서 인제 한 강의를 끝나면 그 당시에 그냥 어떤 좀 이렇게 뭐 풍습이랄까요? 어떤 그런 게 뭐였냐면 관례가 뭐였냐면 한 강의를 끝나면 그 강의 마지막 날에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이 대학교 근처에 조그만 식당에서 이렇게 저녁을 같이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인제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언니의 남편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탁 대동을 하시면서 밥을 쫙 멋있게 싸주는 거야. "우리 와이프 공부 잘 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인사 꼬박하고 얼마나 멋있던지 정말 그때 야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반지를 끼고 오는데 막 이쁜 이렇게 요런 반지가 있어서 "언니 그거 뭐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뭐 생일이라서 해 줬어요."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 그분이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놓고 그다음에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그 파트보다 어머 시집 잘 가 가지고 남편이 그냥 그 저 돈 턱턱 잘 버는 그런 남편 만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뽀다구나게 진짜 이렇게 해 주는구나. 거기에 더 신경이 쓰였던 거야. 그게 더 부러웠던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안 컸던 거지. 머리가 안 깨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부러워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 같으면 뭐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그땐 그게 왜 그렇게 부러워 보였는지 90년대 그 20 대의 케이트는 그랬어요.
그리고 인제 30 대에 오니까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생각 다르게 하실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다르게 생각하셔요. 30 대는 인제 아기를 막 키우는 니까 좀 힘들었어요. 애들이 고만고만하고 인제 뭐 제 커리어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혼란의 상태였어. 그러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잘 나가는 엄마들 뭐 그러니까 자기가 커리어가 있어서 잘하시는 엄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제 저는 그때 인제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좁죠. 바운더리가 좀 좁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요렇게 있는 그런 모임에서 인제 제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잘하고 어떻게 뭘 잘하면 좋아는 하는데 또 그 엄마가 좀 부자고 또 그 엄마가 뭘 잘하면 또 샘을 내. 샘이 나는 거야. 그래서 뒤로 또 그 엄마 흉들도 보고 막 이래. 그러고 나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뭔가 이렇게 뭐 자기 계발을 하고 애를 약간 뭐 데이케어에 맡기고 그러면 저 엄마는 애 안 보고 뭐 지 좋아하는 거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직탄으로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들어 봐서 제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한 달을 진짜 맨날 울었어요. 그거 말씀하신 분은 모를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인제 이혼을 하고 우리 아기들이 너무 어렸어요 그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한국에서 이혼한 사람의 애로 애들을 키우기에는 내가 좀 자신감도 없고 그렇다고 내 커리어가 그렇게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가 좀 보수적이었거든. 그러니까는 '아 내가 차라리 미국에서 좀 커리어를 이렇게 좀 기반을 한 다음에 우리 애들을 쪼끔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반을 우리 친정 부모님이 키워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2년 반 동안 난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진짜. 한 3 시간 4 시간밖에 잠을 안 잤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아. 뭐 내가 뭐가 낫네 어쩌네. 근데 인제 하루 내가 인제 너무 인제 일을 하다가 잠깐 나하고 인제 절친이 있어서 그 집에 점심을 잠깐 먹으러 갔어요, 점심시간에. 근데 그 집 앞에 또 한국 분들이 이렇게 주위주위 사시는 그런 데인데 내가 그냥 나와서 밥을 먹고 인제 회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나를 잠깐 봤지. 그랬더니 제가 애들을 줄줄 다니고 인제 막 그 직장 그 뭐야 그 집에서 전업주부 할 때는 여러분 편한 옷 입잖아요.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인제 애들이 잠깐 친정집에 있고 저는 직장을 생활을 하니까 또 제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럼 좀 룩도 좀 달라졌겠지. 그러니까 좀 좋아 보였나 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래 인제 나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봤다." 그러면서 "어머 노아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어머 언니는 애들 저기 맡겨 놓고 언니 인생 참 재밌게 지내네요."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 뭐라고 했는지. 근데 어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뭐랬지 나한테? 언니 애들 냅둬 놓고 언니 인생 참 재밌게 지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비수가 됐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애들을 그 한국에다 맡겨 놓고 매일매일 3 시간 4 시간 자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애들 인제 데리고 오려고. 그럼 난 밤마다 울었거든 사실은. 성경책 붙들고 밤마다 울었어 애들 보고 싶고 애들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옆에 내라고 그래야지. 그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또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 좋은 엄마 되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있었었잖아. 그전에 제가 영상에 올려 놨지만 그걸 딱 건드리고 가는 거야. 제가 그래서 네." 그러고 인제 왔는데 그 말이 끝나는 5분 뒤부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달을 힘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내가 완전히 그냥 푹 꺼졌어 그 말이.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때가 그 몇 년 전이야? 한 15 년, 16년 전 얘기예요. 지금 가면 내가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할까? 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내가 어렸지. 어렸으니까 그런 얘기를 말 못 하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는 뭐냐면 여러분 아무튼 지금 말을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랬어요. 저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뭐 저를 만난 애들도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보다도 뭔가 부러운데 "너는 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내 속도 모르고. 뭐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질 때,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진짜 여기서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혼을 딱 했단 말이지 그때. 그랬는데 나 너무 놀랐어. 의외로 남자들은 그렇게 뭐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에 아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우 저기 엄마 이혼했네." 그러면 좋은 일은 아니잖아. 가정이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박수치고 열렬하게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위에 나하고 그래도 몇 년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돈독하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 그래. 나는 제일 그때 제일 쇼크였던 얘기가 뭐였냐면 "나더러 이혼하면 지옥에 떨어진대.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대요." 나한테.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구역장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이혼을 할 때까지 여러분 뭐 "내 이혼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생각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봐.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애 셋을 데리고 이혼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공감, empathy가 있어야지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다가 그렇게 판단질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입으로 뱉는 사람이 다 여자야. 그 다 여자였어. 정말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생각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이게 무슨 환경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자들이 여자를 지지해 주고,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여자 편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렇지만 공감 정도는 해야 돼, 기본적인 게. 근데 다 판단이야. 그렇게 여자가 여자를 돕지 않은 세상은 지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제 롤모델이세요. 그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최초의 여성 어 국무장관이셨거든요.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세크리터리가 되신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제 롤모델이셔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여자를 돕지 않는 세상은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왜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국적이야. 이거는 글로벌해.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독특하게 좀 그게 나오지만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예의 없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 저도 요즘에 종종 아직까지도 보더라고요. 제가 2022년 지금 이 시기에도 시어머니가 어머니 그 며느리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저도 종종 봐요. 한국 제가 일을 하면서. 다 그렇지는 않으시고 많이 좋아지셨지.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엄마들, 우리는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좀 달라요. 왜? 아기를 결혼을 하는 순간 여자의 뇌 구조는 관계를 많이 생각해. 그러니까 나보다 남에 대한 관계, 남을 대한 먼저 배려심이 뇌 구조상 남자보다 더 발달되어 있대요. 관계 중심적인 게.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린 애를 키우고 애를 낳잖아. 내가 내 뱃속에 내 심장이 있고 내 몸을 다 나눠서 누구 하나를 낳는 그런 개체인데 내가 그 개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런 게 발달 안 되면 되겠어요? 당연히 발달이 되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달라. 이 몸껍질은 인간이라도 내용물이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 젊었을 때서부터 그렇고 육아, 출산이라는 거는 남자들이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임신이 쉬워요? 그리고 임신 기간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어. 말달 막달 대봐. 모든 장기가 다 차올라와 가지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지.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 저렇게 누워도 힘들지. 밥 조금만 먹어도 그렇지. 몸 퉁퉁 붓지. 애기 낳아봐 또 우울증 나지. 여러분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 해. 그걸 누가 이해해 줘야 돼? 같은 여자들끼리 이해를 해 주고 서포트해 주고 지지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했어. 너 이혼 잘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닌데 힘들었겠다. 그만한 결정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놓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니네 남편이 뭘 잘못했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제 앞에서 얘기를 한다, 여자의 인두껍을 쓰고.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방송에 대고 유튜브에 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도 못 깨달아서 그랬겠지. 또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뭐 말해 뭐해.
근데 이제 우리 지금부터 좀 그러자는 거지. 그리고 샘내지 마요, 여러분. 그 잘 되신 그 여자들, 뭐 이쁜 여자 샘내지 마. 왜 샘내? 배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 자기가 샘내면 우리가 샘내면 배우고 싶 배우고 되고 싶은 거잖아요. 가서 배우세요. 그러니까 좀 우리 협력해서 돕고 서로가 우리가 뭉쳐야 돼. 여러분, 여자의 권리, 여자의 어떤 그런 right, 그다음에 뭐 여성권을 잘 하려면 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자끼리 잘 뭉쳐야 돼. 우리가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내야 되는 게 가장 처음이에요. 음. 그래서 여성 지금 제가 선뜻 어디서 들었더니 우리 한국에서 엄마들의 모임들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그러더라고.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박수. 진짜 엄마들 근데 그 엄마들끼리 서로 샘내지 마시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여러 여성 리더들도 있고 있지만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으셔요. 뭐 강경화 장관님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네 정말 워너비야. 그리고 우리 MKYU 제가 학번으로 21 학번이에요. 21 학번. 작년 11월에 10월 말에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 년도 안 됐지. 완전 새내기지. 근데 우리 학장님 김미경 학장님 너무 멋있죠. 선두주자죠. 정말 파이니어예요. 파이니어. 잔다르크. 잔다르크.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제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밑에는 좀 샘나. 그렇게 되고 싶어.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놀라는 게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미경 학장님의 강의가 너무 많아. 그럼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언제 학장님 이런 거 강의를 언제 다 하셨어? 언제 다 하셨어? 그럼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우리 학장님이 그런 강의를 막 하고 그 시대 때 90 년대 때 지금도 이렇게 좀 들깨어 있는 이런 시대였는데 90 년대는 뭐 여성에 대한 그게 완전 뭐 원시 시대였지, 원시 시대. 그런 시대에 그렇게 막 강의를 하셨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때 뭐 했나? 뭐 이게 뭐해. 아무 생각 없었지.' 지금 그분이 해 놓으신 길, 그분이 닦아 놓으신 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좀 편한 거야 사실 우리가 좀 살기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저희 모임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 엄마들이 나이가 다 천차만별이고 상황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쵸? 이혼한 엄마 있을 수 있고 사별한 엄마 있을 수 있고 또 뭐 약간 공부가 짧은 엄마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엄마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엄마. 여자들끼리 우리가 서로 먼저 도와요. 여러분 그리고 인제 남자들 막 뭐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저는 여자가 여자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지금 레즈비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가지 마셔. 워너비 '아 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롤모델이 여자여야 돼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 나랑 비슷한 신체 조건과 나랑 비슷한 감정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롤모델이 여자여야지 여러분 그쪽으로 가기 쉽다. 롤모델이 남자잖아? 힘들어요. 왜? 힘들어. 왜냐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거 방송 길어지네.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그 의료 행정 그 리더십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웹바니어나 여러 가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의료 행정에서 지금 리더십으로 하고 있는 남자들의 그 얘기를 어떻게 커리어를 디벨롭할 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저하고 너무 달라요. 왜냐면 네이비 해군에 지원했대. 그래 가지고 이탈리나 이런 데로 가 가지고 해군을 봉사를 해 가지고 오고 해군으로 뭘 하고 군대를 가고 어떤 작전 부트 캠프를 가고 뭐 했대. 제가 갈 수 있어요 지금? 저 못 가요. 우리 애들 어쩌고 내가 해군에 지원을 해. 내가 어떻게 돼 그게. 안 된다고. 트랙이 달라요. 남자들이 하는 그 방법하고 여자들이 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 그러면 남자들만 성공하고 여자들이 성공 못 하냐? 아니에요. 지금 성공이란 의미가 뭐 돈 잘 벌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직책, 내가 리더십이 되고 싶은 그런 직책을 못 가냐? 갈 수 있다는 거지. 방향이 다르고 어떤 그 그 생각이 그 루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루트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롤모델이 누구여야 돼요? 남자여야 돼요? 여자여야 돼요? 당연히 여자여야 돼요. 저는 그게 더 빠르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하는 그룹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약간 조금 힘들고 그러면 같이 끌어주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들 만약에 며느리 보신 분이 있으면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지 마요. 못 써요.
괜히 딸 정말 나 그 시어머니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여기서 뭐가 훅 올라오는데 저도 아들이 넷입니다. 저도 며느리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방송으로 이 유튜브로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진짜 다르게 하겠어요? 음.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시어머니들 며느리들한테 갑자기 딸은 오니까는 일 안 시키고 며느리 오면은 막 전 부치라고 그러고 뭐 만두 만들라고 하지 마셔 그렇게. 못 써. 무슨 심보야. 못 써요 그러면. 그럼 본인 편치 않아. 그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생각을 갑자기 또 흥분을 너무 했네. 생각을 생각을 달리하셔요. 생각을 달리하시고 이 부분에서 제가 다음 영상 또 한 번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 구조를 조금 다르고 우리끼리 좀 다져줘야 돼. 그러고 나서 공부하는 엄마 있고 기도하는 엄마 있어. 여자들끼리 같이 모이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샘내는 거, 질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시엄마 됐었을 때 다르게 저기 내 며느리 뭐 차별하고 구박하고 또 내가 엄마인데 아들 딸 이렇게 차별하는 엄마들 못 써.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제가 조금 다음 영상에 풀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좀 감정적이었어요. 너무 화나. 여자가 여자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못 쓰는 거지. 안 그래요? 너무 제가 조금 너무 요번 영상에서는 제가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요번 영상은 우리 여자들끼리 한번 탁 따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그러지 말자는 거지. 정말 건강한 공동체 곁에서 끌어주고 당겨줘서 우리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고 단단한 우리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같이 살아가요. 예, 요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공기 엄마였습니다.